품격 있는 아재, 아지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빨간 아재입니다. 오늘은 매우 뜻깊은 날입니다. 제 법적 생일입니다. 네, 농담이고요. 오늘 공수처가 출범한 날입니다. 무려 25년이나 걸린 일이죠.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고 집권하고 나서 대통령뿐만이 아니고 여당에서도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었죠. 패스트 트랙을 거쳐서 입법을 하고 이후에 또 개정까지 거치면서 결국 오늘 출범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 전 과정에 걸쳐서 검찰뿐만이 아니고 야당에서도 굉장히 강렬하게 저항을 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이 통과가 되고 오늘 결국 출범까지 하게 되는 과정에서 우리 시민들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 정권이 바뀌는 과정에서 촛불을 들고 거리로 쏟아져 나왔던 시민들이 이후에 검찰개혁을 외치면서 검찰개혁의 핵심 정책 중에 하나로 공수처 출범을 강력하게 지지하고 응원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공수처 출범은 우리 시민들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다.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정부 기관을 만드는데 이렇게 시민들이 강력하게 요청을 하고 응원을 했던 적이 있었던가 돌아보면 굉장히 기념비적인 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25년 전인 1996년에 이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참여연대가 당시에 입법 청원을 하면서 이 공수처 입법에 대한 이 논의의 물꼬를 텄는데요. 그 이듬해에 집권을 했던 김대중 정부에서 법안까지 마련을 했었는데 이미 그때부터 검찰이 강력하게 저항을 하면서 무산이 됐고요. 이후에 노무현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여러 정권을 거치면서 그 사이에 이 공수처와 관련된 법안이 10건이 넘게 발의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선거 때마다 여야 가리지 않고 후보들이 공수처 설치하겠다 이런 공약을 내걸기도 했는데 막상 집권을 하고 나면 또 이 태도가 바뀌고 특히 지금 야당 국민의힘 전신에 해당하는 정당 대통령 후보들, 대통령들이 그랬죠.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뚫고 드디어 오늘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이 취임을 하고 공수처가 출범을 하게 됐습니다. 출범한다고 해서 바로 업무를 개시할 수는 없어요. 지금 처장만 있는 거고요. 차장, 검사, 수사관, 직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조직을 이제 갖춰야 하는 일이 남았어요. 그래서 처장이 오늘부터 이제 공식 업무를 시작하면 첫 번째 과제가 이제 규칙을 제정해야 되고 그리고 차장을 임명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인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인사위원회에서 공수처, 수사처 검사를 또 선임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면 1호 사건을 선정을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업무에 돌입을 하겠죠. 우선은 지금 이 김진욱 처장이 취임을 하면 첫 번째 과제가 차장을 인선하는 거예요. 처장이 판사 출신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차장은 그래도 수사 경력이 있는 검사 출신이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도 나오고는 있는데 뭔가 정해져 있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김진욱 처장도 인사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을 해서 검찰 출신이든 비검찰 출신이든 모두 가능성을 열어놓고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바가 있죠. 그리고 나면 차장을 임명하고 나면 이제 인사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인사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공수처 검사를 대통령에게 천거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인사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이 됩니다. 공수처장, 공수처 차장, 그리고 처장이 위촉하는 전문가 1명, 그리고 나머지 4명은 여당 추천위원 2명, 야당 추천위원 2명, 이렇게 해서 7명으로 구성이 됩니다. 이 인사위원회 구성하는 데만 해도 앞으로 한 2, 3주는 좋게 걸릴 거라는 예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인사위원회 구성을 마치면 이후에 공수처 검사를 선발 작업을 거치게 되죠. 자, 그러고 나면 공수처 검사를 임명하고 그리고 수사관을 임명하고 직원을 임명하고 이 과정들을 거치고 나면 드디어 이제 본격적인 업무의 일환으로 제1호 사건을 선정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1호 사건, 윤석열 1호 사건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요구들 많으시죠. 일각에서는 윤석열 또는 그 가족과 관련된 사건이 1호가 될 거다. 또는 월성 원전 사건, 지금 대전에서 하고 있는 검찰이 하고 있는 월성 원전 사건이라든지 또는 울산 선거 개입 사건이라든지 지금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사건을 공수처가 이첩받아서 1호 사건으로 다루게 될 거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그 가능성들 사실 별로 높게 보지 않습니다. 윤석열도 아니고 원전도 아니고 울산 사건도 아니고 그 사건들이
공수처 1호 사건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공수처가 가장 뭐랄까요? 조심스럽게 디뎌야 할 이 발판이 공정성, 객관성, 중립성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정치적으로 논란 소지가 있는 사건을 1호 사건으로 삼지는 않을 거라는 게 강력한 예상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뭐 여야 또는 어떤 국민이 보더라도 고개를 끄덕끄덕 할 만한 사건, 그런 사건이 1호 사건이 되지 않을까. 김진욱 처장도 인사청문회에서 스스로 1호 사건은 매우 상징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인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치적으로 논란이 없을 만한 사건을 1호 사건으로 다루게 될 거라는 게 제 예측입니다. 그러면 뭐 예컨대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국방비리, 군납비리. 뭐 여야 보수 진보를 따지지 않고 이런 사건이 어떤 군 장성이 군납비리를 일으켜서 엄청난 부패 행위를 저질렀다. 그런다면 어떤 국민이 그것을 비판하고 반대하겠습니까? 뭐 그런 사건 정도가 1호 사건으로 다뤄지지 않을까? 뭐 이런 예상을 해봅니다. 이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되는 사람은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공직자 그리고 그 고위공직자의 가족까지가 수사 대상이 됩니다. 고위공직자라는 것은 현직에 있는 사람뿐만이 아니고요. 퇴직을 한 사람이라도 재직 시에 저지른 부패 범죄에 대해서는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가족은 배우자와 직계 존 비속까지가 해당이 되는데, 다시 말하면 부모와 자녀까지가 해당이 되죠. 부모와 자녀가 가족이 저지른 뭐 범죄 행위를 무조건 공수처가 수사하느냐, 그게 아니고요. 이 공직자, 고위공직자가 재직 시에 이 직무와 관련되어 있는 범죄를 범했을 경우에, 그리고 그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경우에 한해서 공수처에서 수사 대상으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대통령의 경우에는 이 가족의 범위가 좀 넓어요. 일반 고위공직자의 경우에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배우자와 직계 존 비속까지인데, 대통령은 배우자 그리고 사촌 이내의 친족이 이 가족의 범위에 해당이 됩니다. 일반 고위공직자보다 권한이 그만큼 많으니까 이 수사 범위, 가족의 범위도 조금 더 넓혀 놨습니다. 구체적으로 보자면 대통령은 물론이고요. 국회의원 300명 모두 해당이 되고, 그리고 판검사가 해당이 됩니다. 현직 뭐 판검사뿐만이 아니고 대법원장, 대법관, 검찰총장도 당연히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도 공수처 수사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경찰 공무원 중에 경무관 이상인데, 경무관이라고 하면 뭐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경찰서가 있죠. 경찰서장이 있죠. 그 경찰서장까지는 수사 대상이 아닙니다. 경찰서장은 보통 총경이에요. 경무관은 총경보다 한 직급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일선 경찰서가 아니고 지방청, 뭐 서울경찰청, 뭐 대전경찰청 또는 뭐 인천경찰청, 뭐 이 지방청의 부장급 정도가 이 경무관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장성급 장교, 그리고 국무총리, 그리고 여러 이제 주요 국가기관의 정무직 공무원, 그리고 3급 이상 공무원들이 해당이 되는데, 여기에는 국무총리 비서실, 중앙선관위, 그다음에 중앙행정부처, 그리고 국회사무처, 감사원, 대통령 비서실 등등등 여러 이 국가기관의 고위공직자들이 해당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광역자치단체장과 교육감도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계시는 지역에 기초자치단체가 있잖아요. 뭐 특별시나 광역시의 경우에는 군이 있죠. 구청장, 군수 이런 사람들 말고 특별시장, 그리고 광역시장, 그리고 지방에는 도가 있죠. 그리고 그 도의 도지사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까지가 광역단체장에 해당이 됩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그리고 세종시 같은 경우 특별자치시장, 그리고 제주도 같은 경우 특별자치도, 도지사, 여기까지 해당이 되고, 그리고 시도 단위의 교육감이 있습니다. 일선 시군 구의 교육장 말고 시도 단위의 교육감이 있거든요. 여기까지가 공수처 수사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수사를 해서 공수처가 직접 기소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판검사, 경찰,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판사와 검사 뿐만 아니고 여기에는 대법원장, 대법관, 검찰총장도 당연히 포함이 되고요. 경무관 이상의 경찰, 여기까지가 공수처가 직접 기소를 할 수 있는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나머지 뭐 국회의원이라든지 뭐 다른 고위공직자의 경우에는 수사는 공수처에서 하지만 기소가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는
검찰을 통해서 기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사 대상 범죄도 고위공직자라고 해서 아무 범죄나 다 공수처가 수사를 하는 건 아니고요. 직무와 관련된 부패 범죄에 한해서 공수처가 수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공문서 관련된 범죄라든지 뇌물 범죄, 그리고 정치자금 수수와 관련된 범죄라든지 직권남용, 그리고 위증, 범죄 수익, 뭐 이런 직무 관련 범죄가 수사 대상이 되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공수처 수사 대상인 국회의원이다, 또는 검찰이다, 뭐 고위직 경찰이다, 뭐 한다고 해서 다 수사하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어디 국회의원이 술 먹고 어디 가서 싸웠어요. 그래서 누구를 때렸단 말이에요. 폭행죄로 고소가 됐어요. 이런 경우에 공수처가 수사하느냐? 그게 아니에요. 직무상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그냥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조직으로 넘어가 보죠. 공수처에는 처장 한 명 있죠. 김진욱 처장이 오늘 취임을 했고요. 차관급입니다. 처장은. 판사나 검사, 변호사 경력이 15년 이상 있는 경우, 그리고 그에 준하는 경력이 있는 경우에 처장을 할 수 있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김진욱 처장이 차장을 이제 지명을 하게 될 텐데, 마찬가지로 차장도 판사나 검사, 변호사 경력이 10년 이상 있는 또는 그에 준하는 경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수사처 검사를 25명까지 둘 수 있게 돼 있는데, 처장과 차장을 포함해서 25명입니다. 그러니까 차장, 처장을 빼면 23명까지 임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검사는 7년 이상의 변호사 자격이 있는 경우에 임명을 할 수 있고요. 인사위원회가 추천을 하면 대통령이 임명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단 이 수사처 검사를 임명을 할 때 전체의 2분의 1 이상, 절반 이상은 검사 출신을 임명을 할 수 없게 법에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수처는 아무래도 지금의 검찰과는 조금 다른 조직이어야 하니까 이 공수처마저 검사 출신들이 다 대거 들어와서 장악을 해버리면 좀 의미가 희석되잖아요. 그래서 전체의 절반까지만, 절반 이하로만 검사 출신으로 임명을 할 수 있게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사처 수사관을 40명까지 둘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직원, 행정 업무를 하는 사무직원을 20명 둘 수 있게 되어 있죠. 그렇게 놓고 보면 처장, 차장을 포함한 검사 25명, 그리고 수사관 40명, 그리고 사무직원 20명, 토탈 맥시멈 꽉 채웠을 때 성원이 85명까지 둘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직 규모로 보면요. 지금 검찰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검찰의 한 지방검찰청, 웬만한 지방검찰청보다 오히려 작은 규모입니다. 굉장히 미니 기관이죠. 수장이 차관급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작은 기관입니다. 다만 이 공수처가 출범을 해서 앞으로 국민들의 신망을 얼마나 쌓아가는지에 따라서 뭐 규모가 커질 수도 있고 또는 쪼그라들거나 폐지될 수도 있겠죠. 그거를 지금 출범하는 공수처장을 비롯해서 앞으로 임명될 차장과 검사, 수사관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지점에 공수처가 국민들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아마 노력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지난번에 이 공수처 법이 제정이 되고 이후에 개정되는 과정에서 굉장히 큰 논란을 겪고, 그리고 공수처가 다시 한번 개정이 되는데 이 발단이 됐던 것이 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아니겠습니까? 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뭐 개정 전이나 개정 후나 7명으로 동일합니다. 그리고 국회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돼 있죠. 그 7명 중에는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협회장, 그리고 여당 추천위원 2명, 야당 추천위원 2명, 이렇게 7명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문제가 됐던 것이 야당 추천의 목 2명, 이거를 국민의힘에서 추천을 하지 않았었죠. 그러니까 애시당초 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자체가 구성이 안 되니까 이후에 무슨 처장을 인선하는 작업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민주당에서 이 법을 개정한다라고 엄포를 놓으니까 마지못해서 추천위원을 추천을 하긴 했는데 공수처 출범에 오히려 반대하는 사람을 추천위원으로 삼고 뭐 이런 경우가 있었죠. 그래서 법이 개정이 됐죠. 그래서 지금 법을 보면 두 가지를 크게 개선을 해놨습니다. 우선은 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을 보이콧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야당이 또는 특정 정당이 후보를 추천하지 않을 경우에 후보 추천위원회의 위원 후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 국회의장이 열흘의 기간을 정해서 추천해라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당이 추천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국회의장이 2명을 임명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지명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그리고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 이사장, 이 2명을 일종의 당연직으로 국회의장이 위촉을 하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개선된 것이 의결 조건을 개선을 했지요. 이전에 후보 추천위원회가 구성됐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추천한 위원들이 찬성을 해주지 않고 계속 뭐랄까요, 거부권을 행사하는 바람에 결국에는 이 법이 개정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개정을 하면서 어떻게 고쳤냐면, 이전에는 추천위원회 7명 중에 6명이 찬성을 해야 그 복수의 후보를 대통령에게 추천을 할 수 있게 돼 있었는데, 6명이 찬성해야 되니까 전체 7명 중에 야당 추천위원 2명이 찬성을 안 하면 이 후보자 자체를 선정을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6명이 아니고 3분의 2로 기준을 좀 낮췄습니다. 그래서 5명만 찬성을 해도 추천을 할 수 있게끔 기준을 낮춰놨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공수처가 출범을 하면 독립성, 중립성 어떻게 보장을 할 거냐. 독립성은 굉장히 강력하게 보장이 돼 있어요. 중립성도 보장할 수 있느냐, 이런 우려들이 많죠. 그것과 관련해서는 몇 가지 이제 조항들이 마련이 돼 있는데요. 우선은 독립성과 관련한 조항을 보시면 대통령은 물론이고 대통령 비서실 공무원이 수사처 업무에 일절 관여할 수 없게끔 금지돼 있습니다. 수사처 사무에 관해서 업무 보고를 못 받는 건 물론이고요.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뭔가 지시하거나 또 의견 제시, 협의 이런 것조차도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이 직무 수행에 관여하는 일체의 행위를 이 법에 금지를 시켜놨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청와대에서 뭘 할 수가 없어요. 공수처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또는 우리 의견은 이래, 또는 이것 좀 상의 좀 하자, 이런 행위 자체를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공수처 처장, 차장, 검사들의 신분 보장을 위한 조항도 마련이 돼 있는데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외에는 파면이 불가능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징계 처분을 하는 경우 외에는 징계를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조항들은 검찰정법상에 보장이 되어 있는 검사의 신분 보장 조항과 거의 유사하게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직 임용 제한 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퇴직 후에 2년 동안은 몇몇 일부 공직 임용이 제한이 되고요. 퇴직 후 1년 동안에는 변호사로 개업을 했을 경우에 수사처에서 다루는 사건을 수임할 수 없도록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수처에도 전관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이 조항을 마련을 해놨습니다. 자, 이 공수처 출범을 맞아서 한 번쯤은 이렇게 요약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영상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영상이 올라올 때 조금 더 빨리 받아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이 종 모양 알림 버튼도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